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이론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건데,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그 단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톤 밸런스, 그 톤 밸런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톤 밸런스. 그래서 제가 정말 뭐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할 때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이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톤 밸런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톤이라는 것은 그 소리, 음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의 높고 낮음, 그 소리의 높고 낮음을 갖다가 톤이라고, 음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밸런스가 뭐겠어요? 밸런스. 좌우 밸런스 하듯이 음정도 낮은 음이 있고 중간 음이 있고 높은 음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음정이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은 음정들의 밸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거 하나 너무 작게 내려가지도 않고 어느 거 하나 너무 높게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크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높은 음은 높은 음대로 적당하게, 중간 음은 중간 음대로 적당하게, 낮은 음은 낮은 음대로 적당하게 나오도록 하는 것. 물론 그걸 톤 밸런스를 잡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음정이 고르게 들리도록 하는 것을 톤 밸런스를 잡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헤드폰이나 이어폰이 밸런스가 잘 잡혀서 나오는 것을 톤 밸런스가 잘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이 톤이라는 말을 또 다른 데도 사용을 합니다. 측정하는 장비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퓨어 톤 또는 톤 제너레이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퓨어 톤이나 아니면 톤 제너레이터 같은 것은 이제 그 사인 웨이브 같은 어떠한 파형을 재생해 주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그 파형을 재생해 주는 기계를 톤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왜 톤 제너레이터냐? 그 파형이 어떤 특정 주파수를 재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주파수에는 음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음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음정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소리의 높이가 올라가는 것이고, 주파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음정이 낮게 나오는 거예요. 낮은 소리처럼. 그래서 이 음정을 제너레이트 한다,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톤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사인 제너레이터라고 지금과 같은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네, 이 소리가 여러분들 톤 제너레이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화면 조정 시간에 나오는 소리는 바로 이 소리예요. 이건 퓨어 톤이고요. 사인 웨이브이면서 1kHz의 주파수 소리입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퀄라이저 있죠. 이퀄라이저 그래프를 쭉 보시게 되면 이퀄라이저 그래프에서 이제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주파수가 1kHz 톤인데, 이 소리가 지금과 같은 이 소리예요.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소리, 굉장히 중요한 톤, 사인 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퓨어 톤이라고 얘기하고 사인 톤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톤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소리입니다. 네, 이 소리는 이제 4옥타브 라라고 해서요, 440Hz 소리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전화기, 수화기를 딱 들었을 때 뚜 하는 소리 있죠? 그 소리가 보통 요 톤에 맞춰져 있거나 요거보다 하나 낮은 그 옥타브인 220Hz 또는 440Hz, 그러니까 3옥타브 라거나 4옥타브 라의 음정이 맞춰져 있어요. 이 소리, 지금 얘기한 이 소리를 갖고선 여러분들 바이올린이라든지 모든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튠을 합니다. 튠을 잡아요. 그래서 이걸 기본 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A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톤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향을 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톤을 알아놓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440Hz나 1kHz 정도의 톤을 알게 되면 그게 귀에 익어지면, 이 정도 소리가 나는 거는 440 근처에 있는 소리인데, 이 정도 소리가 나는 것은 1kHz 근처의 소리인데 라고 쉽게 알 수 있겠죠. 네. 지금 들려드린 소리는 이제 퓨어 톤이라고 해서 사실상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존재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기계가 만들어내는 소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계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소리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소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들, 발음 구조나 악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소리들은요, 보통은 이런 퓨어 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모닉스라는 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1kHz가 있으면 그 하모닉 오도에 따라서 2kHz와 3kHz와 4kHz, 5kHz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배음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배음들을 하모닉이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이 배음이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 배음의 오도에 따르지 않고 존재하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버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배음들 사이에 섞여 있는 소리들,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소리의 색채감도 줄 수가 있고 때로는 약간 거친 소리를 만들어주지만 되게 멋있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버톤이 많이 섞여 있는 소리는 목소리에서는 이렇게 허스키한 소리 있죠. 이런 허스키한 소리들은 오버톤이 많이 섞여 있고요. 악기 중에서는 크래쉬 같은 소리나 하이햇 같은 소리는 이제 하모닉 오더에 없이 이제 그 깨지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은 이 오버톤들이 가득 쌓여 있는 소리가 됩니다. 너무 이론적으로 들어갔나요? 그렇다면 이 톤 밸런스가 무엇인지 실제로 여러분께 경험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제가 흔히 얘기하던 것이 이제 톤이 밝다. 네, 어떤 소리가 좀 밝다라고 했을 때에 이 밝다라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지금의 이 목소리, 제 목소리가 이제 톤이 좀 밝아진 겁니다. 지금 들리시는 것처럼 고음역이 조금 들려 있고 저음역이 조금 줄어든 상태, 이것을 좀 밝은 상태, 소리가 좀 밝다라고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이렇게 톤 밸런스를 조금 밝게 맞춰 놓으면 굉장히 좀 시원하게 들리고 가깝게 들리고 이런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서 쉽게 소멸하고 없어지는 소리는 고음부터입니다. 굉장히 미세하게 떨리는 고음의 진동은 공기 중에서 쉽게 소멸을 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입자들의 그 충돌에 의해서 소리가 전달될 때 열 에너지로 쉽게 바뀌는 것이 고음의 에너지들이에요. 거기에 또 습기라든지 여러 가지 먼지라든지 다른 불순물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서 없어지는 것도 고음역의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가 멀어지면, 나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쉽게 없어지는 것이 고음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음을 올려놓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사람이 가깝게 있다라고 느끼게 돼요. 네. 그런데 여기에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더 들어볼게요. 고음을 더 들어서 굉장히 밝은 소리가 나도록 지금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듣게 되면 계속 밝은 소리 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 소리는 굉장히 피로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귀는 이러한 고음을 장시간 듣게 되면 굉장히 쉽게 피로하게 돼요. 여러분들 믹싱 엔지니어시라면 이 고음이 밝아서 좋다고 해서 여러 악기들의 이런 고음들을 다 살려놓고선 믹싱을 하잖아요. 그럼 소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들리고 굉장히 깨끗한 소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귀에 듣기에 조금 불편한, 오래 들으면 진짜 시끄럽고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그런 소리가 돼요. 그래서 이 고음에 대한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아야 됩니다.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게 원래의 소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느껴보시면 알겠지만 고음을 굉장히 높게 들어있다가 갑자기 원래의 제 목소리에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갑자기 너무 어둡게 들리죠. 이런 것을 갑자기 어둡게 들린다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이게 제 목소리입니다. 제 목소리를 잡아놓은 건데 왜 그렇게 느끼냐면 사람의 귀는요, 고음이 굉장히 밝은 소리로 굉장히 오래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걸 견뎌야겠다, 그거에 적응을 해야 겠다고 생각을 해서 귀가 뇌에서 그걸 보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밝은 소리들이 내가 이게 원래 정상적인 소리일 거야 라고 해서 원래 위치로 돌려놔요. 돌려놨다가 지금의 원래 소리가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거죠? 다시 한번 갑자기 이게 너무 틀어진 걸로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목소리가 정상적인 목소리로 들리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뇌와 여러분들이 귀가 적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의 소리에 셀프 어저스트라고 그러죠? 네, 스스로 적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의 제 목소리 왔고요. 이번에는 조금 따뜻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톤에 대해서 경험하게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소리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금 따뜻하다라고 얘기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저음이 조금 더 부스트가 되어 있고 고음을 살짝 낮추는 그런 건데요. 사실 이건 따뜻하다기보다는 지금은 어둡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부러 조금 어둡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어둡게 만들게 되면 저음의 양이 많고 고음이 별로 없어서 소리가 조금 명료하지 않고 사람이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제가 좀 무겁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제 목소리에 무게감이 느껴진다고 하죠. 보통 목소리에 무게감이 느껴지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밝게 얘기하죠. 이렇게 밝게 하면 굉장히 시원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무게감은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게
밝게 만든 겁니다. 네, 굉장히 밝게 만든 거고 다시 어둡게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둡게 만들어진 소리입니다. 이 어둡게 만들어진 소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음 밸런스가 틀어지거나 제가 이게 조금 저음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고음이 너무 없어갖고 조금 어둡게 들리네요. 라고 하는 것이 이 톤이고요. 이번에는 따뜻한 톤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제가 평소에 맞춰놓고 있는 제 목소리는 약간의 따뜻한 톤의 소리입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 목소리에는 그렇다고 너무 치차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조금 그렇다고 고음이 너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살짝은 고음이 조금 적으면서 치차름이 조금 덜 나오게 만드는 소리, 그러면서 중음과 저음의 소리들이 충분하게 있는 이런 소리를 약간은 따뜻한 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빈티지 오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톤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공관 앰프들이라든지 진공관 프로세서들의 소리가 보통은 이렇게 따뜻한 톤으로 나옵니다. 진공관이 갖고 있는 특유한 성질 때문에, 세츄레이션 때문에 고음에서의 재생 능력이 살짝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가 않고 따뜻한 톤으로 들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진공관을 사람들이 조금 많이 찾는 거예요. 최근에 나와 있는 CD라든지 디지털 오디오 시스템을 할 경우에는 그런 진공관이 갖고 있는 특유의 세츄레이션이 없이 그대로 재생을 하고 그대로 녹음해서 그대로 플레이백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차갑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듣고 있는 지금의 목소리 톤은 제가 가능한 약간의 세츄레이션을 집어넣어서 따뜻한 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 따뜻한 소리의 장점은요, 밝은 소리에 비해서 조금 둔탁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훨씬 더 오래 들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듣기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음악들을 보게 되면 고음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음악들은요, 들을 때 신날지는 모르지만 계속 들으면 귀가 굉장히 피로해요. 하지만 어떤 음악들을 갖게 되면 밝은 악기의 소리들이 별로 없고 중후한 소리들이나 중음대의 소리들이 조금 많은 반면에 그 소리를 계속 듣게 되면 편안해지고 굉장히 오래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톤 밸런스와 믹싱의 그 조절을 할 때 고음에 대한 배분을 적당하게 잘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따뜻한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많이 얘기했던 V자형 쉐입은 무엇일까요? V자형 쉐입 들어볼까요? 네, 지금의 목소리가 제가 얘기하는 V자의 쉐입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중음역대가 빠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중고역대가 빠진 거예요. 1kHz의 소리 아까 들어보셨지만 지금 들어볼까요? 네, 이 소리가 중음으로 들리세요? 아니시죠? 이 소리는 중고역의 소리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역에 좀 더 가깝죠. 이 삐 하는 소리, 그 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V자 형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음의 양도 많아지고 초고역의 양도 많아지지만 실제로 중음역이 좀 빠지면서 목소리가 좀 뒤로 살짝 빠지지만 굉장히 풍성한 소리도 있고 굉장히 밝은 소리도 있고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쉐입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게 과해지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지금 과해지는 세팅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 이 소리는 굉장히 과하게 V자 쉐입을 한 거예요. 제 목소리에서는 저음의 성분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V자 쉐입이 과하게 되면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 과한 세팅에서는 제가 치차름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면 이 소리가 굉장히 밝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제가 또는 이런 저음의 소리를 내게 되면 그 소리도 굉장히 베이스에서 붕붕붕붕 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V자 쉐입이 너무 강하면 저는 조금 별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적당히 V자 쉐입이 되면 지금과 같은 소리가 되거든요. 이 적당한 V자 쉐입이 되면 이런 소리가 되는데 이런 소리가 되면서 여러분들 듣기에도 과히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적당한 V자형 쉐입을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얘기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죠? 하만 카든 타겟에 맞춘 소리들이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네, 하만 카든 타겟의 소리대로 한번 변경해서 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목소리인데요. 이게 뭐 하만 카든 타겟에 맞춰서 변경했다기보다는 사람이 굉장히 귀에 민감한 1kHz에서 5kHz의 사이의 소리를 제가 부스트를 시킨 겁니다. 여기를 부스트를 시키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소리가 조금 도드라지고 앞으로 튀어나오는
발음이 조금 더 잘 들리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쉽게 피로하고 귀에 쏘고 날카롭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하만 카드에 맞춰져 있는 그런 세팅의 이어폰이라면 조금 너무 과하게 제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 크게 얘기하거나 목소리를 조금 재지게 얘기하거나 성대를 눌러서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성대를 누르게 되면 굉장히 귀에 거슬리고 튀어나오는 소리로 들리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귀는 이 음역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음역대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여기를 강조를 하게 되면 소리가 도드라지고 목소리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지만 쉽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레벨을 크게 듣게 되면, 조금 돌아가서 그 부분을 큰 볼륨 한번 들어보세요. 귀가 굉장히 필요하고 굉장히 쏜다는 느낌이 거기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어폰을 듣게 됐을 때 쏜다는 느낌이 든다면 대부분이 이 음역대가 부스트가 되어 있는 경우 소리가 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낮춰놓는 것이 좋다라고? 아니요. 또 여기를 낮춰놓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적당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빼면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들려드릴게요. 이 부분을 빼게 되면 지금 같은 소리가 나와요. 아까 V자형 쉐입하고 되게 비슷하지만 V자형하고는 조금 다르게 소리가 뒤로 쑥 빠지는 느낌을 들게 될 겁니다. 여기 부분이 뒤로 쑥 빠지게 되면 목소리가 굉장히 약간 명료도가 좀 떨어지고 목소리가 좀 뒤로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을 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너무 강조돼서도 안 되고요. 너무 없어도 안 되고 정말 적당하게 있어야 돼요.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나와 있는 하만 타겟을 따랐다는 이어폰을 듣게 되면 제 귀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된 걸로 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적당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는 귀가 좀 덜 피로하거든요. 여러분들 저와 같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지금 어떤 이어폰인지 어떤 헤드폰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초저역과 초고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초저역의 소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죠. 보통 초저역의 소리를 얘기하게 되면 100Hz 이하 또는 진짜 초저역을 얘기할 때는 50Hz 이하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스피커는 100Hz 이하가 좀 잘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50Hz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이 정말로 좋거나 또는 커널링 이어폰이 아닌 이상에는 50Hz 이하가 잘 안 들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헤드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50Hz 초저역의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의 이 킥베이스의 소리, 제가 들려드릴 킥베이스 소리가 나올 텐데, 이 킥베이스의 소리가 50Hz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눠서 들리고요. 100Hz가 있는 경우와 100Hz 이하가 있는 경우와 100Hz 이하가 잘려서 없는 경우를 나눠서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시죠. 어떠셨나요? 차이가 좀 들려지셨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차이가 안 들리신다면 여러분들 이어폰, 헤드폰, 스피커, 여러분들의 시스템이 이 부분이 재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초저역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초고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초고역, 에어 사운드라고 하면 10kHz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완전 초고역을 얘기할 때는 보통 15K나 16K 이상의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6K 이상에서는 음악적인 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믹싱 과정에서는 16K 이상의 소리들에 대해서 약간 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여러분들 이어폰이나 헤드폰, 특히 이어폰 그래프들 막 보여주죠. 이어폰 그래프 보여줄 때 10K 이상은 오류가 많은 데이터에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회색으로 표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10K 이상의 소리가 그렇다면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10K 이상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떠셨나요? 10K 이상의 소리가 무시할 소리인가요? 물론 10kHz 이상의 소리를 에어 사운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에어 사운드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에어 사운드 같이 되게 밝은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소리예요. 음악적인 요소에서 거기가 소리가 빠지게 되면 굉장히 어둡다라고 느껴지는, 답답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어폰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주는 그 FR 그래프에서 10kHz 이상에 대해서는 무시를 한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초고역대의 소리가 되게 이쁘게 잘 표현되는 제품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것은 순수하게 초고역 10kHz 이상의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톤 밸런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영상을 찍을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좀 몇 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이어폰을 착용을 하시게 되면 그 이어폰을 정확하게 잘 착용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 보니까 되게 겉에 착용하시는 분이 있고 속에 깊게 제대로 착용하시는 분이 있고 이어팁을 맞지 않는 걸 해서 공기가 새 나오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경우에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대상은 제나이저 모멘텀 2 요걸 가지고 제가 측정 장비를 갖고선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정확하게 잘 꽂혔을 때, 그 다음에 이어팁이 좀 작아서 공기가 좀 샜을 때, 그 다음에 깊숙이 안 꼽고 겉에만 살짝 꼽아 갖고선 들었을 때 세 개의 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On the sidewalk, oh Sunday morning, don't you know? On the sidewalk, oh Sunday morning, don't you know? On the sidewalk, oh Sunday morning, don't you know? On the sidewalk, oh Sunday morning, don't you know? On the sidewalk, oh Sunday morning, don't you know? On the sidewalk, oh Sunday morning, don't you know? On the sidewalk, oh Sunday morning, don't you know? On the sidewalk, oh Sunday morning, don't you know?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귀에 맞는 것으로 정확한 제조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깊숙이 원래 위치에 잘 꼽아서 들으셔야지 커널형 이어폰은 좋은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조금 난 번거롭고 싫다, 너무 갑갑해서 싫다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오픈형 이어폰이라든지 아니면 헤드폰을 착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집에서 스피커를 들으셔야지 맞겠죠. 이어폰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이어팁을 맞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들으시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음악을 다르게 듣고 소리를 다르게 듣고 톤 밸런스가 완전히 틀어지게 듣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톤 밸런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 되셨어요? 그래요. 제가 톤 밸런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입에 막 정말 바른 소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됐을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 김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